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픽스의 정치 뒷풀이쇼 왁자지껄 시간입니다. 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개싸움판 누가 이기나 이 주제를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우선 오늘 출연하신 차주연 평론가님, 송국건 평론가님, 오늘 차주연 교수님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송국건 평론가님, 그 다음에 우리 박진영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JYP. 네, JYP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자, 우리 모두 오늘 한번 재미있는 왁자지껄 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 민주당 전 대변인 들어오시려고 준비 중이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컨셉을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방송했더니 너무 산만하다. 이렇게 정신이 없냐, 노영이 말 좀 줄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을 좀 줄이고 그냥 사회만 조금씩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산만하지 않도록 조금씩 컨트롤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뭐 워낙 베테랑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냥 조금씩 우리가 염화시 중의 미소로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들은 노영희 변호사 인기에 묻어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말씀을 안 하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네, 자 우선 먼저 송국건 평론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준석 쇼크, 억수를 나는 준석 쇼크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는. 네. 전 대표가 자기 너무 억울하다 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8월 13일 했습니다. 네. 예, 그 후폭풍이 사실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 막장회견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공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개고기에 비유한 건 맞습니다. 그 나중에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대통령을 그 개고기라는 것은 대선 때 우리가 팔았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훼손돼서 개고기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 생방송 생중계되는 가운데 나왔던 그 말은 개고기라는 말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EXX 나오다가 개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섞였네. 제가 좀 섞였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준석 그 대표는 또 어제 그 법원에 본인이 그 심리하는데 직접 나갔죠. 거기서도 네네, 마지막까지 가처분 심리에 나가서도 마지막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내 사정에 대해서 내가 민생 돌보느라고 겨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 얘기는 네, 무슨 말을 네.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른 정치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했죠. 네. 그걸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심리에 나가서 기분 나빴.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나는 당내 민주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또 거의 조롱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일부에서는 특히 우리 차재원 교수가 계속 두 사람이 화해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헤어질 결심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쪽이 다 헤어질 이제는 결심을 헤어질 했다. 결심은 이렇게 뭐. 보는 겁니다. 헤어질 결심은 예전부터 했는데 우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차주현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정확한 어디 지금 너무 바빠서 민생을 돌보느라 민생을 돌보느라 그 챙겨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정치인. 예.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잘라야죠. 아니 지금 이 사안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데요? 물론 뭐 본인이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서 미스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가장 큰 내관이잖아요. 그렇죠. 연합의 내용과 내분이라면 그걸 갖다가 그럼 참모들이 안 챙겨주면 뭘 챙겨주냐고요. 네. 그럼 당연히 그럼 잘라야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솔직하지 못한 거죠. 맞습니다. 그 거짓말인 거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평론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지금 다른 정치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문자 때문에 지금 비롯되는 건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가면 마치 유체이탈처럼. 이런 유체이탈이 어디 있어요. 네. 그거는 진짜 솔직하지 못한 거죠. 아니 사실은 당대표,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나 당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상당히 윤 대통령의 입장 또는 해명 이런 거 상당히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게 이게 바뀐 태도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저는 지난 13일, 지난 토요일 날 이준석 당대표가 회견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아까 그 뭐 윤 대통령하고 갈랐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네, 그때까지. 왜냐하면 네. 문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와 윤 대통령 사이에 소위 말해 이간질을 하는 세력들이 윤핵관이다 하면서 윤핵관을 공격한 거고 XX라든지 뭐 개고기, 양고기는 자기는 그러한 억울한 사정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이걸 열심히 윤 대통령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사로 사용했던 측면이 아까 분명히 대통령에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한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공을 던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어제 이 윤 대통령이 사실은 뭐 나는 그런 거 뭐 완전히 개의치 않는다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던진 공을 그냥 발로 다시 차버린. 발로 차버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헤어질 결심만 이건 남은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한마디만 해야 되겠는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민생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들 말 못 들었다. 이것은 그럴 리가 없죠 사실. 그 솔직하지 뭐. 근데 솔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네. 그때부터 새로운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쳐다보고 있을 때 손 잡아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뭐 개고기 소리도 그 손 잡고 싶겠어요. 야, 그 그래서 말씀이 저는 맞네. 예.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쳐놓은 덫을 피해갔다. 아. 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건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 덫을 피해가서 그러면 큰 함정은 자그마한 그럼 함정은 이제부터죠. 빗겠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함정에 빠진다. 네, 정말 이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이경 전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준석 솔직히, 쇼크.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개고기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개고기로 그렇게 비유가 됐었구나. 네. 기든 아니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기자 100일 기자회견 포함해서 이준석의 이런 반응 같은 거 좀 유치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 간의 일인데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개고기 여기 얘기를 듣고 뭐 손을 내밀겠냐 이거 정말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얘기 주체 두 사람이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우리 애기들도 이렇게는 안 싸울 것 같아요. 이렇게 유치하게는 안 싸울 것 같아요. 와,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더 좀 약간 부끄러워지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왁자지껄 정치 디프리쇼 왁자지껄은 컨셉이 포장마차에서 우리가 그냥 서민들이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 컨셉에 가장 충실하게 정말 열심히 먹고 있는 우리 JIP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런 유치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평론하라고 하는 게 좀 그게 그 자체가 서글프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분들 이야기를. 오히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저처럼 이게 쥐포나 씌우면서 떠들고 있구나. 이 정도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쥐포- 아니 뭐 제가 지금 쥐포 씌워야지. 제가 하는 이 행동이 이게 우리가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민생에 전념하더라 한다고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다. 전념했는데 이 모양이면 대통령 그만둬야죠. 이 정도 수준이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죽일 결심을 하고 있다 서로. 서로 간에 서로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오. 거의 목줄을 따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정치 못하게 하겠다. 저는 뭐 그런 흐름이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제 상상입니다. 상상했어. 네, 상상으로. 상상으로 그런 상상들을 뇌피셜로. 뇌피셜로 대통령도 그런 뇌피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로 믿을 수 없는 사이. 그래서 네. 뭐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한테 사람을 뭐 보냈다 이런 이준석 대표는 이런 자에 거절했다. 그 이야기를 또 이준석 대표도 밖에 언론에서 이야기해요.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우나에 가서 완전 옷 다 벗고. 아무것도 녹음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도 잘못이지만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사람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맞는 게 저도 많이 들었어요. 대통령이건 누구건 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나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독대했다. 나 지난번에 이런 전화 통화하면서 이거 다 녹음해놨다. 나 무슨 얘기 했다. 계속 까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뒷담화 정치거든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준석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뒷담화 얘기까지 인간적인 나와요.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 또 예를 들어 보세요. 윤핵관 아주 좋아. 네. 윤핵관 호소인은 뭐야? 근데 맞는 거 아니에요? 윤핵관이고 싶어. 아니 그렇더라도 그 뭐 준윤핵관, 그다음 서브 윤핵관 이런 서브 표현도 있고 윤핵관 희망자. 수없이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호소인 그게 아니 호소인이나 희망이랑 성추행 달라요? 사건 때 그 아. 피해자에 대해서 그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거 조롱하는 것 조롱하는 자체가 거죠. 네. 저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편하게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모든 프로에 여러 프로에 나가서 뭐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 프로도 많이 나갔는데 네. 이준석에 대해서 진보 쪽 평론가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했어요. 그렇죠. 응원하고 막 그 잘한다 하고 막 띄우고 자 윤석열하고 싸우라 막 했는데 개고기 발언 이후에는 전부 돌아선 것 같아요. 아. 이 너무 그 정도가 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 처음에 이 여의도에 등장한 게 2011년인데 그때부터 저는 이준석을 상당히 많이 지지를 했고 그때 뭐 KY 뭐 쪽지 사건 때부터 해서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와 또 부딪힌 것부터 해서 모든 게 그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뭐라 하지 그 않았죠. 뭐라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막 응원을 했죠. 네네. 응원을 했는데 이제 양쪽이 파국이 가니까 네. 이제 또 양비로로 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핵관 중에 한 명인 천하람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다. 그건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그렇게 말했지만 근데 싸가지 없는 게 바로 스타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한 원조는 유시민 원래 그랬죠. 그렇게 예. 좋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김영춘 전 의원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을 해도 아무리 싸가지 싸가지 없게 없다. 한다. 예, 예. 그런데 이준석은 보면은 맞는 말도 아닌 걸 싸가지 없게 하니까. 한수 아래요? 한수 아래? 한수 아래가 안 해죠. 범주의 영역이 달라요. 아하. 예. 어떻게 달라요? 대선 때 뭐 저기 뭐 가치를 팔았다고 안 팔았지 개고기 안 팔았다고 하니까 무슨 가치 팔았어요. 갈라치기 하고 뭐 조롱하고 그런 거 한 개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뭐 청개구리 주머니인지 주면서 그거 보라고 하고 뭐 그게 무슨 그게 비단 주머니. 비단 주머니 청개구리 주머니가 뭐야? 뭐 비단 개구리 주머니 생각이 나요.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었지 뭐 이게 아까 본인은 사실 자기가 분란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본인을 너무 미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뭐 저기 제가 싫어하는 당입니다만은 대선 때 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와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가출하고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네, 가출했습니까? 울산으로 그때 당시 대통령하고 가출 싸우고? 또는 도발이.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이준석한테 다 싸운데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이준석 변호인 좀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의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두 번의 가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날 뭐 13일 날 기자회견에도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극악 처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일종의 선대위를 좀 쇄신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일군 하나의 동인이었다. 그렇죠. 뭐 그런 평가도 있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하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런 노선, 가치 그리고 또 인성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일종의 네. 공당의 대표가 정식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치적 정동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한 대표의 그런 은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지매 집단 이지매 식으로 해서 쫓아내는 것. 특히 이 이지매를 가하는 척이 소위 말하는 권력을 쥔 척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진행은 결코 어느 누구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도 네. 저는 사실은 이 뭐니까 정치 사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충분히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런 공당에서의 그런 질서와 원칙과 규정이 무너지는 것 자체는 본인이 어쨌든 본인이 이야기했던 청년 정치의 그런 지향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겠다.
그런 측면들은 우리가 좀 또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싸가지가 있고 없음의 그 여부 그거는 솔직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어느 날 엄청 공손했던 사람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제를 하는 겁니까? 네. 그 사람은 아니,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이준석만의 가치를 찾았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원들의 표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던 거고. 그런데 저는 그 전보다도 지금 이 이후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최고위원들이 같이 이런 식으로 같이 한 팀이 돼서 대표 하나를 이렇게 죽인다는 것이 근데 이 지시를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내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거 솔직히 제가 아까 아이들 얘기했지만 학교에서요 아이들 왕따나 은따 시키는 것도 학교 규칙을 어겨가면서 하진 않거든요. 아. 선생님까지 오. 합세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학폭이 열어야 돼요. 근데 이건 규칙까지 다 어겨가면서 그것도 당원이라는 것은 당의 헌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것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생각이 규칙을 들어요. 어겼다는 그 점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내가 절차를 다 따져보고 하니까 규칙 어긴 게 없다, 절차 어긴 게 없다. 이번에 그 어제 있었던 그 가처분 신문 절차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아니 최고위원이 사퇴한다고 그래놓고는 사퇴한다고 말하면 그 순간에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사퇴한다고 말해놓고는 갑자기 되돌아와가지고 비대위와 관련된 그런 대의원회를 무슨 전국회의인가? 그걸 열 수 있게끔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절차 위반이다. 그리고 나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짬짬이 자기네끼리 의견한 것에서 이렇게 나를 몰아내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벌써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나 판사 출신이다. 이러면서 그래서요? 네,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제가 말 들었는데 항상 그래요. 나 판사 출신이야. 문제 없어. 그런데 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어요. 아. 표현도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의 그 법률 뭐 위원회라 그래야 되나요? 법률 지원단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괜찮다고 하던데. 이러던데. 그러니까요. 물어봤더니 네, 네. 이런 점 때문에 최소한 한 개라도 되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은따가 뭐죠? 은근히 은근히 따진다. 왕따 시키는 거.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은따 정도 했어요. 왕따 시킨 게 아니고. 아, 그런데- 윤 대통령이 했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은퇴나 시키고 말이야. 왕따가 된 거는 이준석이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나요? 대통령은 은퇴시켰는데 스스로 왕따가 됐다. 왕따가 된 거예요. 아, 왜 왜요? 그러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니 지금 편이지만은.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지금 지금 편이지만 확인이 안 됐잖아. 아니 그래 이거 보세요. 만약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뭐 시비를 별개로하고 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가 당 네.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원권 정지가 처음에 빌었던 게 성접대 의혹인데 그거는 처음에는 윤리위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또 2013년의 일이고 오래전 일이라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불투명하고 경찰 수사 중인 거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증거인멸 교사가 작년 11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것은 그 김철근 정무실장을 대전에 심야에 보낸 그 녹취록이 있고 또 7억 원 투자 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윤리위가 처음 징계를 함으로써 이 모든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빌미를 제공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그냥 은따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왕따로 변해가지고 이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거 뭐 물론 뭐 생각하려면 완전히 대통령이 쫓아내려면은 다른 또 걸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가정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결국은 본인 책임이죠. 근데 은따들 왕따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엉따 아니에요? 엉따? 엉덩이를 쳐내버리는. 아니 은따 시킬 이유는 있죠. 네네. 대선 가진 게 그 두 번이나 가출을 하고 그렇게 그 속을 썩였으니까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봐달라. 너무 자기 정치만 계속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좀 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준석이 내부 총질한 게 몇백 번 됩니다. 취임하고 나서 한 두세 달 동안 네. 정진석부터 시작해서 장제원 장제원, 또 권성동. 권성동 그 배현진
배현진 최고위원하고는 사실 좀 되게 보기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대통령 그 임기 초반에 아주 초반에 그런 여당 대표로 된 야당에서 여당 대표로 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은따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두 사람은 여기 이 정치 본색에 같이 출연한 멤버 엄청나게 네. 이야기 많이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내가 그때 뭐라고 똑같은 반박했냐면 내가 뭐라고 반박했냐면 네네. 정진석이 그 정진석 아까 또 누구죠? 장제원, 장제원. 배현진, 배현진. 권선동 이준석이 먼저 싸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이 먼저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 우크라이나 갈 때 자기 네. 정치한다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1억 5천만 원 썼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배현진 최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깥에 한 것 때문에 약간 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먼저 이렇게 쏘니까 열받아서 네네.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문제의 소지를 키워놓고 터뜨려놓고 자기들은 속 빠지고 전부 다 이 윤석이 잘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이 선호가 좀 바뀐 자, 거잖아요. 반박해 근데 보세요. 그때도 제가 같이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그다음에 똑같이 이어졌어요. 네네네. 그래 맞아요. 먼저 저기 정진석이 우크라이나 가는 거 가지고 뭐 도발을 했죠. 네. 했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게 엄청나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치 대선배한테 추태를 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배현진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최고위원회 안에서 티격태격 했던 문제를 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TV로 다 중계를 하는데 악수를 막 쳐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이런 모습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개국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개고기는 좀 심했어요. 제가- 본인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정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스 담았죠. 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제가 뭐 인용해서 쓰는데요. 하나 잘한 게 없어요. 그 우크라이나를 왜 갑니까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그 대통령 의중을 뭐 전달한다는 뭐 어떤 외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 이미지 때문에 간 것도 잘못 간 거고 약간 심하게 도망간 거지. 심하게 그걸 또 그냥 안 해도 될 욕을 한 정민석 저기 부의장도 잘못한 거고 그걸 되받아친 것도 또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의 행태가 국민들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이 엉터리인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오줌 묻은 게, 뭐 수채 뭐 더러운 거 묻은 오만지 단 하나 잘하는 거 없는 당의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폭망각이다. 그럼 아니, 좋아요. 제가 잠깐만 질문 하나 할게요. 오줌 묻은 개는 누구고 똥 묻은 개는 누구고 겨 묻은 개는 누굽니까? 그걸 어떻게 다 구별해요? 뭐 아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이준석이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우크라이나 간 거 정말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어제 그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외신 기자가 그 질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부분에서 소위 말해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지금 이 전후 질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사실은 이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이고 아주 명백하게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전쟁이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건 붐이 겁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빵 공장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농업 비중이 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이 또 부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조금 행동이 상당히 운신의 폭이 넓을 수 있는 그것도 여당의 대표가 가서 일종의 다른 제2의 이성 외교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거는 참 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을 잘한 거다 네. 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거기 외교부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폴란드를 거쳐서 갈 때 버스 타고 갔잖아요. 네. 그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현지 대사관 직원들 대사하고 다 합류를 해서 같이 계속 수행을 하면서 외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공식 대표단은 갈 수가 없죠.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야당 대표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가 가서 앞으로 우리 대통령 생각은 원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뜻은 여러분들 돕고 세계의 보편의 가치에 우리는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저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실제 돌아왔을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초청해갖고 잘했다.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외교부 이거 원래 그거는 지금 이 우리 여권법에 의하면 지금 못 가요. 근데 그걸 갔다는 이야기 자체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오케이를 했고 해줬다.
그게 다 서포트를 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성을 느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간 것 같고 무조건 타박하는 거는 저는 여당 좀 대표가 알겠습니다. 가는 거는 당연히 네. 이제 가면 이제 의전을 해주는 건데요. 아까 의전이었습니까? 뭐 의전 해주죠. 네, 당연히 네. 저기 대사관에서 의전을 해주는데 네. 뭐 이제 그걸 우크라이나 간 걸 제가 이제 지금 뭐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와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냥 그 응원해 준 거예요. 아니 한일 관계 8.15 때 한일 관계 이야기하면서 보편적 인도주의 관점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아이고. 이런 말 같다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한일 문제예요? 좀 이따 한일 관계가 한일 관계가 이거 보편적 보자고. 인도주의 예, 예. 관계입니까? 한일 네, 관계는 네, 네. 36년간 우리가 일제강점기 통치를 받은 특수관계 시에 특수관계예요. 네. 은원이 맺혀 있는 특수관계인데 그걸 보편적 인도주의에서 접근한다.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게 뭐가 제대로 흔히 한일 관계도 뭐가 제대로 풀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광복절 특사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